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절차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형사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 단계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고소인의 진술이 있고 그 다음 피의자 조사, 그리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입건하게 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대략 1-2주 정도 후에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검찰 단계입니다.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 송치 사건은 검사가 혐의 유무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혐의가 인정됨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는 것이고 정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가 보기에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경찰에 좀 더 수사를 하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 송치 사건이라도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정신청이란 제도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입니다. 법원에 기소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벌금형을 청구할 때 주로 하는 구약식 사건, 그리고 정식으로 공판 절차가 열리는 구공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식 사건은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므로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서면 심리 후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리고 이의가 없으면 벌금을 내고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구약식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재판을 해달라는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공판 사건은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중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첫 공판기일에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기록 제출에 동의를 하고 곧바로 검찰의 구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후 선고기일이 잡히고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보통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로 잡히는 등 공판 기일이 추가가 됩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의 경우 상고를 통해 재판 결과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절차의 흐름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닥친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